안녕하십니까. 공인의 기사 한천입니다. 오늘은 인노센트 스파우즈 릴리프라고 해서 배우자 간에 어떤 그 세금을 이제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쪽 배우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 그 파일링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부부 같이 공동 보고할 거냐, 부부 따로 보고할 거냐, 아니면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가장으로 세금 보고할 거냐, 이런 식의 이제 그 파일링 스테이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링 조인트로 세금 보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세금 혜택이 제일 많습니다. 또 세율도 또 어느 정도 혜택이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파일링 조인트로 부부 공동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예외적으로 그 부부가 같이 공동 세금 보고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상대 배우자, 그렇죠? 그러니까 납세자와 배우자가 같이 두 분이 사인하는데 그 사인하는 칸을 보면은 I certify that under the penalty of perjury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는 절대적으로 모든 거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속인 게 없다고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중에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갖고 한쪽 배우자가 소득을 잘못 보고했거나 아니면 공제를 너무 심하게 했거나 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면 상대 배우자도 공동으로 또 각각 따로 세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그 조인트, 그러니까 공동, 예를 들어서 저희가 A라는 배우자와 B라는 배우자가 있는데 A, B 배우자가 전체적으로 만불에 대한 세금을 부과받았을 때 공동으로 만불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각각 만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나는 반쪽 배우자니까 5천 불만 내고 저쪽 5천 받아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던 간에 한쪽에다가 만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쪽에다가 만불을 청구할 수 있는 각자 그렇게 책임이 또 각자적으로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금 보고를 할 때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세금 보고 했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아니다, 내가 조금 위험하다 해서 메리드 파일링 조인트로 했다가 세퍼레이트로 세금 보고를 수정 보고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안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메리드 파일링 세퍼레이트, 그렇죠? 부부 별도 보고를 각각 하신 다음에 가만히 있어, 우리 세금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내가 조인트로 해서 수정 보고를 하겠다, 이건 됩니다. 그러나 반대쪽으로 내가 같이 했는데 우린 각자 보고하는 걸로 수정 보고하겠다는 것은 그 수정 보고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상황에 부부 같이 공동 보고하면 대체적으로 세금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한쪽 배우자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이 점만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내 배우자의 잘못으로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정말 억울하게 세금을 내가 같이 보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한테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항의를 하는 것이 인노센트 스파우즈 릴리프입니다. 대개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있는데요. 인노센트 스파우즈 릴리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단순히, 그러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모르고 있었고 내 배우자가 실수와 의도적으로 아니면 실수로 그 세금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인노센트, 나는 순수하게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나를 좀 놔달라 하는 그것이 인노센트 스파우즈 릴리프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separation of liability relief가 있습니다. 아까 innocent spouse는 I don't know죠.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separation of liability relief라는 것은 refund are not available under separation of liability relief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리펀드가 우리가 이제 별거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이 해서 2020년까지 같이 살았는데 세금복을 했습니다. 2021년에 디보스 했어요. 근데 2020년에 뭔가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이 전적으로 내 잘못이 아닌 상대 배우자의 언더 리포트 그렇게 돼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그냥 나는 이제 끝난 상황이고 이 사람하고는 관계없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빼달라 하고 하는 것이 separation of liability 릴리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디보스 했거나 법적으로 별거를 하시고 있거나 아니면 미망인이 되셨거나 그러니까 배우자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뭐 이혼을 했는데 같이 집에 살고 있다? 그거는 일단 동거고 같이 살고 있고 같이 베네핏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항이 되기가 힘듭니다. 지난 그 12개월 동안에 같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quitable relief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어쨌든 첫 번째 innocent spouse relief도 해당이 안 되고 separation of liability 이혼도 법적으로 돼 있지 않고 하는데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텍스를 페이 안 한 것이 그것이 내 배우자 잘못이고 나한테 여기까지 와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나한테는 unfair한 게임이다 하고 그것을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노센트 그래서 통틀어서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인노센트 스파우즈 릴리프라고 그러는데요. 언제까지가 무제한으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이 콜렉션을 시작할 때부터 2년 안에 신청하셔야지 뭐 5년 있다가 콜렉션하고 짜지면 또 다 받고 나서 5년 있다가 나 이거 억울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2년 안에 IRS가 콜렉션을 시작할 때 2년 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들이 어떤 경우가 되냐면요. 세금 보고를 했는데 리펀드를 국세청에서 홀드했다. 왜냐? 전에 빚졌던 세금이 있다고 해서 리펀드를 올해는 못 주겠다 그랬을 때는 바로 콜렉션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2년 안에 하셔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양식을 써서 어떻게 하느냐. 그 국세청 양식 8857 Request for Innocent Relief라고 8857 양식을 작성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사유와 그 증명 서류를 첨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냥 innocent spouse는 아닌데 injured spouse 릴리프가 있습니다. injured. 나는 당했다. 뭐 이렇게 그런 건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제 배우자가 전에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있었던 텍스가 10만 불이 있는 게 있어갖고 내 뱅크 조인트 어카운트에 아니면 내 세금 보고를 리펀드를 안 주고 홀드 시켜버렸어요. 왜냐? 내 배우자하고 같이 돼 있는 조인트 어카운트는 홀드나 프로즌이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고 같이 살고 배우자 결혼했다는 다시 했다는 그거 죄인데 내 구자에서 내 리펀드가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injured spouse relief를 신청하셔서 이것은 단순히 돈입니다. 내 돈 내 거 내놔. 이제 이거 클레임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세청 양식 8379 injured spouse allocation 뭐 릴리프는 아니고 알로케이션 그러니까 세금을 내 배우자 소득이 해서 내 배우자가 이 세금을 리펀드 받게 돼 있고 내가 따로 이렇게 계산하니까 내 거는 요거고 그러니까 내 거는 내놔라. 내 배우자 거는 본인이 빚을 졌으니까 갚아야 되지만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이 세금 관계에 있어서는 연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인노센트 스파우즈 릴리프나 모든 것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actual knowledge,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reason to know,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actual knowledge.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제 안 사람이 저의 수표를 끊고 은행 가서 넣고 오고 이렇게 은행 업무를 하고 북키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언더 리포트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불 매상인데 50만 불 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북키퍼 하는 사람으로선 오차가 나고 은행 스테이트먼트하고 안 맞고 뭔가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actual knowledge. 그럴 경우는 이 면제 해당의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reason to know. 당신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제3자가 보는 정황의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배우자가 100만 불을 들고 들어와서 나 로또 됐어. 그래갖고 두 사람이 흥청망청 썼습니다. 근데 깜빡하고 100만 불에 대한 갬블링 인컴을 보고를 안 해서 나중에 40만 불, 50만 불 세금이 나왔다. 근데 배우자는 나 몰라. 내 배우자의 소득이었고 내 배우자가 갬블링한 인컴이니까 그 사람이 할 거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이 빠뜨린 건 나는 모른다가 아니죠. 왜냐? 당연히 나는 그 돈을 봤을 때 뭐 고가품 차를 바꿨다든가 주택이 들어온다든가 했는데 내가 5만 불 세금 보고하고 있다. 그러면 reason to know. 당연히 배우자로서 같이 향유를 했고 분명히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 이런 경우로 인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점점 이제 하다 보면은 생활들이 복잡해지고 가정사들이 복잡해지는데 이 innocent spouse relief 또 injured spouse allocation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